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일사오는 이상고 라디오 한국.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탈 종합보험의 대표이신 심수정 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화창한 날씨네요. 예. 네, 이제 시애틀이 본격적인 그런 화창한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요? 예, 오늘은 홈오너 인슈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홈오너 네. 인슈런스요? 네. 네. 뭐 집을 사신 분이든 뭐 렌트하실 분이든 예외 없이 다 보험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험을 다. 요즘은 특히 집 홈오너뿐 아니라 이제 세입자분들까지도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렌트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뭐 필요한 미국 보험입니다. 생활이 사실은 참 시작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네. 보험료 물다가 네. 그 뭐 장례식 저것도 보험이 있어 갖고서 그것도 미리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경제 원칙 중에서 네. 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죠. 네, 충격 최소화하는 보험이 제일 좋죠. 네. 이제 결국은 뭐 이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드는 게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홈 인슈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뭐 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홈오너들, 네. 뭐 당연히 주택의 그 보험을 들어야겠죠? 예, 제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네. 홈오너십 인슈런스, 이 프로퍼티 인슈런스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 시작을 주시죠. 해볼게요. 네. 네. 우선은 주택 오너분들을 위한 보험은 한 두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데요. 네. 오너가 직접 사시면서 드시는 보험은 홈오너스 인슈런스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주택 보험이고요. 오너가 직접 사시지 않고 렌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네. 때는 dwelling fire insurance라고도 하고요. landlord policy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약간 변형된 주택 보험을 또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네. 되고 또 이런 개인 주택뿐 아니라 공동 주택이 있잖아요. 콘도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콘도미니엄 오너를 위한 또 콘도미니엄 인슈런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콘도나 아파트 또 개인 주택을 렌트해서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세입자 보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보험을 안 내고 버틴길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모든 집 주인이든 세입자들 네. 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겠고요. 사실은 뭐 집이 갑자기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또 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홍수 뭐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네. 있는데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비상시에 대비해서 보험은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또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먼저 그 홈오너가 사는 이제 주택 네. 인슈런스 좀 알아보죠. 네. 홈오너가 갖고 계시는 이 홈오너 인슈런스와 랜로드 인슈런스의 큰 차이점은요. 네, 홈오너십 같은 경우는 건물을 보험을 들잖아요. 랜로드도 건물 보험은 들어요. 그래서 그 주택 두 분 다 이 두 케이스 다 주택 오너기 때문에 건물은 공통적으로 보험을 드시고요. 무조건 세를 주든 안 주든 네, 건물은 건물 내 주인은 건물이니까. 네, 보험을 들어야 되는군요. 이건 개인 빌딩이기 때문에 건물 네. 특히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모기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맨데토리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꼭 은행에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네, 들어야 되는 그렇죠. 의무적인 담보물이기 때문에 100% 보험을 드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크게 홈오너와 그 랜로드의 차이는 이제
홈오너가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을 못 파셔서 렌트를 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네. 때 보험을 변경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 집은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꼭 보험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셔서 변경 사항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홈오너 인슈런스와 랜로드 인슈런스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커버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네. 근데 렌트를 주게 되면 그 인사이드는 더 이상 제 그 물건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테넌트가 그렇군요.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테넌트가 들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테넌트가 인사이드에 대해서 자기 네.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홈오너십 같은 경우는 불이 나서 내 물건이 손상이 되면 보상을 받지만 랜로드 같은 경우는 내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거든요. 본인 그렇죠. 건물만 보험을 드시기 때문에 네. 그 대신에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게 렌탈 인컴 러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불이 나서 그 렌트를 못 하시게 될 경우에 네. 내가 한 달에 뭐 1,500불씩 렌트 인컴을 받았는데 뭐 고치는 6개월 동안 못 받는다. 그러면 엑스트라로 인컴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대신에 홈오너십 같은 경우는 불이 나서 거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또 리빙 익스펜스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홈오너십으로 있는 상태에서 렌트를 줬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홈오너는 거기 어차피 살지 않기 때문에 리빙 익스펜스도 못 받고 그러네요. 렌탈 인컴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커버리지거든요. 네. 그래서 꼭 변경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그 안에 컨텐츠 커버리지가 빠지기 때문에 대체로 보험료가 조금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험료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건물과 라이어빌리티 그 어떤 손해보험에 책임보험. 대해서 책임보험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또 네. 그 이 임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넌트가 바뀌는 그런 사이에 좀 비어 있을 때 이럴 때도 만약에 뭐 부동산이 집을 보여주러 사람을 데리고 왔다. 네.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을 보다가. 그러면 그런 때도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홈오너든지 랜로드든지 건물과 라이어빌리티는 항상 보험에 들어가고요.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 물건을 커버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군요. 렌탈 수익을 보전해 주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차이가 있어요. 뭐 집이나 약간 건물 갖고 계신 분은 그 건물에 대한 보험은 뭐 세를 줬든 안 줬든 무조건, 네, 무조건. 주인이 내는 거고 이제 네. 홈 오너가 돼서 주택에 직접 본인이 자기 집에 살 적에는 이 홈오너 인슈런스 드셔야 되겠고요. 다른 그 테넌트에게 렌트해 줄 때는 건물 보험만 드시고 또 그 건물 내의 문제는 이제 네. 테넌트들이 드는 거 되겠네요.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콘도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뭐 당연히 내겠죠. 어떻게 돼요, 그거는? 네.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제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이렇게 듀플렉스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아주 드물게는 한 동씩 그냥 타운하우스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콘도 같은 경우는 믹스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형태가.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콘도미니엄 전체에서 건물 보험은 그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들어줘요. 아하. 예, 콘도 같은 경우는 매달 그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를 내거든요. 네. 거기에 그 보험이라든지 뭐 텍스라든지 공동 비용에 관한 것들은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 인슈런스는 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안에 인사이드는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 건물 전체 보험을 들어는 준다 하지만 네. 사실 뭐 예. 집에 사는 사람들이 낸 거죠, 뭐.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 전체 건물을 같이 나눠서 보험을 드신 거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내 인사이드 만약에 전체적인 건물에 불이 났다. 네. 그러면은 건물은 지어주는데 속은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카펫이라든지 뭐 아. 캐비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본인이 다 내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콘도미니엄 보험을 사 두시면은 네. 개인 컨텐츠뿐 아니라 인사이드 스트럭처 하시는 것까지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험 종류도 이 콘도미니엄 보험이라는 종류가 있나 보죠? 네, 이거 HO6 팔러시라고 해가지고 따로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콘도미니엄 팔러시는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안 드셨어요. 건물 들어있는데 내가 뭐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건물은 지어줘도 인사이드는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죠. 예, 기본적인 뭐 방 이런 건 만들어주지만 카펫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다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1년에 보통 한 200불 내외 싼 편이기 때문에 보험을 비싸지 들어주시면은 네. 네, 뭐 만일에 대비해서 좋죠. 그리고 개인 물건도 커버 받으실 수 있고 라이빌리티도 커버 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각하네. 역으로 생각하면 건물 전체는 이제 관리하는 쪽에서 다 내주지만 네. 안에 이제 건물 내에 저거는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내드는 것을 꼭 100% 강제사항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요즘은 모기지에서 그것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모기지에서 그 건물만 요구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인사이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자. 그렇죠. 확실하게 네.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콘도에 살아도 보험은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군요. 네. 이제 흔히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네. 그 보험을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네. 모르는 분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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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인주택 같은 거 세입자들이 드는 그 렌트 보험은 어떤가요? 예, 특히나 요즘에 이 페더럴웨이 지역은요, 거의 뭐 90% 이상이 아파트에서 요구를 해요. 세입자 예. 보험을. 네. 아하, 세입자들이 네. 니네 건 니네가 해라. 그 내부는.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리퀘어먼트로 네. 보험 들은 증서를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매년 또 보험 들었다는 거를 증명을 하게 해요. 계약 네. 갱신할 때마다. 네. 근데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 페더럴웨이 지역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뭐 90% 이상, 99% 요구를 하고요. 배짱 요즘은 튕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파트 네. 타코마 같은 경우도 요즘은 거의 한 반 이상은 요구를 그래요? 하고요. 뭐 시애틀 이런 쪽은 거의 다 요구한다고. 이 페더럴웨이 이북으로는 거의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큰 도시에서는. 네. 특히나 하이라이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0% 요구를 하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드는 세입자들이 드는 그 렌트 보험은 그 구체적으로 뭐 뭡니까? 거기 건물 내부에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 세입자 보험은 우선적으로 네. 세입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건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왜냐면은 책임보험. 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세틀라이트 안테나를 달고 싶다거나 그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보험을 요구하든 안 하든 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달게 합니다. 보험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다가 아.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그렇겠네요. 있고 그래서도 그렇고요. 또 아파트는 보통 2층, 3층이 많기 때문에 뭐 3층에 올려놓은 화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화분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차를 칠 수도 있고 또 사람 행인을 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도 라이빌리티를 갖고 있으면 좋고요. 네. 또 라이빌리티 홈오너십에 관련된 라이빌리티는 꼭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집 밖에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커버를 받으실 수 있는 익스텐션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뭐 내 물건을 갖고 갔다가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또 홈오너십에서도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그래요? 개인 컨텐츠 커버리지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뿐 아니라 한 예를 들자면은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 그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돌을 갖고 차들을 긁고 다녔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재미로. 애들이랑 같이 장난으로 같이 하다가 근데 차를 한 열 몇 대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는데 네. 그런 건 뭐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아파트 렌트 보험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라이빌리티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집에 사는 마이너 그 자녀분들의 라이어블한 상황도 라이빌리티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집보험에 있는 라이빌리티를 갖고 계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변호사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텍션을 네.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일이 뭐 수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프로텍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 뭐 아파트 내부 보험을 들었는데 네. 그냥 무조건 들었지만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파트 보험을 하면서 클레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보험은 정말 싸요. 한 달에 10불, 15불이면 들 수 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두시면은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를 제가 클레임하는 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뭐 그래서 혜택이 있는지. 네, 예를 들자면은 한 번은 그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와서 그 드라이어, 워셔 드라이어를 고쳐줬어요. 네. 세탁기를. 근데 그 제대로 그 잠금을 잠그지 않아서 일 갔다 오니까 물이 물바다, 네, 홍수가 물바다가 됐는데 네. 이게 2층에 드라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1층은 완전히 네. 뭐 카펫이고 퍼니처고 다 젖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뭐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거를 배상을 잘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배상을 받으려고 자기네 잘못이 아니니까. 뭐 자기네 잘못이었어요. 그건 왜냐면 거기서 보낸 그렇군요. 사람이 네, 맞아요. 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또 잘못을 가리는 것도 우선 힘들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파트 오피스에다가 배상을 요구했을 때 아파트 오피스에서 보험 인포메이션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건. 그리고 뭐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러는데 네. 이럴 때 내 렌털스 인슈런스가 있으면 그냥 우리 쪽에 클레임을 먼저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잘못이 우리 쪽이 아니다. 그럼 보험회사끼리 싸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 보험에서 커버를 다 받으셨죠. 그렇군요. 그 퍼니처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파트 역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인데 아파트 밖에 스토리지를 갖고 계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거라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네. 개인 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더럴웨이 사시는 고객님이었는데 그 네. 스토리지가 털렸어요. 아하. 그래서 일을 갔다 오셨는데 그 안에 있던 좀 합의를 위해서 놔뒀던 많은 좀 비싼 물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다 커버가 돼요. 그 아파트에 속해 있는 그 부속 네.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 커버가 된다는 그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거를 애당초 신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신고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면은 굳이 그걸 네. 꼭 프루브를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뭐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든지 보석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보석이라든지 뭐 앤티크라든지 비싼 물건들은 따로 커버리지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굳이 네. 따로 커버리지가 리밋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그것도 리밋이 있긴 있지만 리즈너블한 선에서 되거든요. 만일 골프채 같은 거 좀 비싼 거였다. 골프채 그것도 같은 털렸다. 것도 네. 리밋이 있어요. 리밋이 리밋이 있는데 있어요? 웬만한 골프채는 뭐 커버가 되죠. 근데 좀 정말 비싼 골프채다. 그러면 따로 커버리지를 좀 사셔서 확실하게 커버하시는 게 좋죠. 네. 따로 커버리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보석 같은 거나 네. 이런 비싼 물품들은. 비싼 물품들은 스케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스케줄을 해서 커버리지를 따로 사시고 또 사시기 위해서는 어프레이저를 또 받으셔야 돼요. 감정. 네, 감정하셔서 이 감정서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커버리지. 네. 그럼 뭐 보석이 있다는 거 신고 안 하고 나중에 나 보석 털렸다고 해봐야 그렇죠. 보상 안 해주겠네요. 뭐 리밋이 200불이면 200불 이상 못 받으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 점도 미리 아시고. 네. 네. 이렇게 좀 약간 추가가 되더라도 또 보석 같은 거나 귀정품은 그렇죠. 따로 네. 보험 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따로 보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정말 뭐 몇만 불짜리 그런 네.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은행에 세이프 박스 같은 거 하나 렌트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으세요. 네. 네. 근데 이 지진이나 뭐 이런 거요. 네. 자연 재해로 뭐 큰 나무가 뭐 네. 쓰러졌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보험을 더 들어야 되나 그것도요? 지진으로 인해서 네. 직접적인 피해는 지진보험하고 홍수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지진이나 네. 홍수 같은 경우 만약 지진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서 맞았다. 네. 그러면 커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진 때문에 집이 뭐 갈라지는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네. 또 커버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지진 보험을 따로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 경우는 커버를 못 받는데 지진이 났는데 가스관이 뭐 터져서 거기서 불이 나서 2차적으로 집이
데미지가 나면 그건 또 커버를 받을 수가 그건 또 있어요. 커버를 그래서 받는군요. 직접적인 원인이 지진이나 홍수면 커버가 안 되는데 네. 뭐 지진 때문에 나무가 쓰러졌다. 그럼 이건 나무 때문에 된 데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진 홍수를 대비하고 싶으시면은 따로 커버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세입자 보험도 지진 홍수 보험을 따로 드실 수 있어요. 세입자를 그렇군요. 위해서 꼭 세입자들도- 집뿐만 아니라. 네. 아유, 그러려니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보험이 너무 네. 많네요, 보험은. 뭐, 참, 자기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생명보험, 뭐, 교육보험, 뭐, 많잖아요, 이런. 연금 보험. 네. 네. 뭐, 이런데 또 이런, 홈 인슈런스도 들어야 되고요. 어찌됐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또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는 사회를 위해서는 좋겠죠. 이렇게 환원하는 거니까. 자, 오늘 보험 정보 홈 인슈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탈 종합보험의 대표이신 심수정 사장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문의 있는 분들 네. 어디로 전화 드릴까요? 네, 253-655-0541입니다. 네, 253-655-0541 655에 0541 심수정 사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한결이의 오후에 싱싱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